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2월 4일 일요일 광명 특성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특성급 경주 편성 자체는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만 이변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뒤집혔었던 경주도 있었다는 점이죠. 광명 특성급 13경주 양승원이 절대 유리한 편성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김우영을 챙겨줬었는데 김우영이 쫓아가지 못했습니다. 양승원의 시속감은 또 상당히 좋았었는데 최종근이 막혀 나가니까 이착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최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200 시속이 11초대 초반이 나왔습니다만 최종근이 막혀 나가니까 양승원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최근 들어서 양승원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적인 시속은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막판 종속이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양새였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14경주 세종하고 김포팀 맞대결로 경주가 흘러갔습니다만 결국 엄정일이 김홍일 취입에 성공하면서 김범수, 엄정일의 동반 입상으로 어려운 편성이었습니다만 따로 탔습니다만 동반 입상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었고 15경주 박용범이 이무섭을 하려 나갔었죠. 황승호가 김희준을 인정을 했습니다. 박용범 뒷자리 김희준이 막혀 나갔었는데 마크를 놓쳤습니다. 결국 박용범, 이무섭 하려 나가면서 짧게 주입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6경주 전원규가 정한을 달고 쐈습니다. 결국 성낙선 쫓아가지 못하면서 동설 완승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 광면 특성급 경주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특히 광면 특성급 결승 16경주가 상당히 까다롭죠. SS반 전원규하고 양승원이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작년 같은 분위기라면 동반 입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승원이 그랑프리 전부터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때리면 잡히고 몸싸움에서 털렸었던 경주가 있었어요. 더군다나 전원규의 연대, 김희준, 정하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면하고 양승원하고는 외면하고 또 양승원하고 또 척을 지고 경주 펼쳐 나가기도 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에서 16경주 전원규와 양승원이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아니면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갈지에 따라서 착순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6경주 상당히 까다롭다 말씀드리면서 15경주는 이무섭이 유태복을 활용 나간다면 직전처럼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최종근 이재림 끌어내서 받아가면 유태복 몸싸움에서 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무섭이 4번하고 5번의 협공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14경주는 간만에 수월한 편성 배정받은 박병화가 이명현, 황면 둘 중에 한 명을 확실하게 챙겨주는 작전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13경주 김범수가 김민균과 협공을 펼쳐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강동규가 선행, 정현수가 선행이죠. 강진남이 이를 활용 나간다면 김범수가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강진남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특선급 우수 지정훈련 때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말씀드리면 정현수, 성낙송, 임유섭, 김우겸 후보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면 특성급 13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면 특성급 13경주입니다. 김범수가 전일 팀 간 대결에서 방극산을 활용 나가면서 저치기 우승을 찾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범수 입장에서는 객관적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의 경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전일은 활용해 나가면서 본인이 저치기 나섰어요. 하지만 금일은 활용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김민규는 어차피 김범수 뒷자리 물어야 될 것 같고 김명도 마찬가지예요. 김주호도 김범수에서 때려서 버텨내긴 버겁습니다. 이래저래 김범수가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자력 능력도 갖춘 선수를 점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균과의 동반 입상은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문제는 강진남이 컨디션이 좋아요. 정현수가 내선 긁어버리고 강동규가 먼저 내선 잡아버리게 된다면 김범수도 타이밍 재다가 오히려 강진남의 견제에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오히려 우수 올라와서 강진남이 더 우수에서보다 특선 올라와서 오히려 더 잘 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결혼해서 그런지 몰라도 강진남이 힘을 좀 확실하게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코 김범수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김범수가 마크 추평 선수가 아니라 자력 선수라는 점에서 달고 때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김민균이 후미권 마케이한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2번 동반 입장 쪽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강진남이 받아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강동규, 정현수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가다가 김범수 넘어갔을 때 김민균 털어버리면 돼요. 4번과 7번은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번, 2번이 유리할 것 같아요.
4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변수 가능성, 강동기는 무조건 힘을 씁니다. 정현수도 앞선에서 힘을 써요. 강진남이 이들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둘 중에 한 명과 협공 가능성, 김범수가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강진남이 182예요. 컨디션 덩치도 상당히 큽니다. 그 점 때문에 정현수도 180, 강동규도 180이에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7번하고 5번 정도는 같은 성향의 선수들로 의해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경주 운영만 놓고 본다면 강진남이 월등한 것 같습니다. 7-3이나 7-5경주권 정도는 7-3이나 7-5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범수가 타점 잡게 된다면 김민규가 동반 입상이 아무래도 이래저래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4번, 2번, 7번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강진남이 쫓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김우영, 김주호가 김민규의 뒷자리를 물고 가면서 따라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주호가 금요일 경주처럼만 외선에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김주호의 3차권도 충분히 삼복세선 노려는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4경주입니다. 간만에 수월한 편성 배정받은 박병화가 인정받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명현, 황무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엄정일의 연대가 많아요. 김원진, 방극산, 김동관 있긴 합니다만, 방극산 때리면 박병화가 훌러덩 넘어서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박병화 입장에서는 이명현이라든지 황무현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황무현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펼쳐 나가면서 이재림까지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박병하고 황무현이 아무래도 창원 지역에서 함께 훈련을 했었던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연대협공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1번이 6번 챙겨준다면 황무현 마크 털리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1번은 6번 동반 입장 쪽이 아무래도 매우 기대되는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6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엄정일하고 과거 양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는데 엄정일도 몸 상태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전일도 직선에서 몸싸움까지 밀어내고 취입까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반적으로 몸 상태나 컨디션 상태는 괜찮았다. 1번하고 7번을 차선으로 가져는 가볼 수 있는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6번이죠. 챙겨준다면 뭐 엄정히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1번하고 6번 달고 쏘게 된다면 황무현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빼앗는다면 엄정일 가능하다 말씀드리면서, 뭐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들 안에서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이 황무현의 뒷자리를 이명현이 마크에 나갔을 때 마크 털리지 않는다면 이명현까지도 3차권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엄정일이 마크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삼복수에서는 이명현까지 또 완벽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1번, 6번, 7번이 좀 나은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7번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딱 알아서 받아가거나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챙겨준다면 5번이나 6번 두 차권 둘 중에 한 명 황무현을 챙겨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뮤섭이 시속감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죠. 그 점 때문에 이뮤섭 입장에서는 왕지원, 김홍일, 유태복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주석이 선행 나섰을 때는 최종군, 이재림이 연대협권 펼쳐 나가면서 이뮤섭 견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이틀 강자 앞에서 힘을 썼다가 아쉬움을 남겼었던 이뮤섭이죠. 지중을 할 때는 컨디션 상태가 상당히 좋았어요. 그 점 때문에 이뮤섭 입장에서는 최종군과 협권 펼쳐 나갈 리는 없어요. 이재림과 협권 펼쳐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태복 다시금 달고 때리는 견주력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김홍일이 힘을 쓰고 이무섭, 유태보, 왕지연순을 자리 잡았을 때 김무섭이 4번, 5번의 견제에서 넘어서지 못하면 본인이 직접 힘을 쓰는 작전 가능하죠.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유태복과 동반 입상 다시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유태복도 마키한 작전은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전일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금요일 때 보니까 잘 쫓아갔었죠.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아무래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6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최정군 전일 양승원 상대로 직선 차가 나왔습니다. 양승원이 11조대 초반 시속 나왔었는데 그 시속을 쫓아가서 여유있게 취입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아무래도 양승원 전반적으로 종속이 좀 많이 떨어졌었던 상황이었었다는 점에서 최정군이 취입이 나오는 상황이었었습니다만, 그만큼 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가기만 하면
홈이권 털어버리기만 한다면 6번하고 4번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동반 입장 쪽이 6번하고 1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 말씀드리면서 6번 4번 차선으로 6번 4번 차선으로는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 김주석이 때려주고 최종군 이재름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뮤섭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두 선수가 연대역공 펼쳐 나가게 된다면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으로 배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어차피 왕전이 날라오게 된다면 직전 1호 경주처럼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뮤섭이 분명 저측 나선다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만, 배당이 만들어지면 4번하고 5번이 가능할 것 같아요. 4번하고 3번 정도는 좀 공격적인 승부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뮤섭이 유태복을 완벽하게 챙겨줄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 최종근하고 이재림의 연합이 통할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하는 편성인 것 같은데, 이뮤섭하고 유태복의 협공이 아무래도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매 특성급 결승 16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임채빈이 빠진, 정종진이 빠진 편성에서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짜졌다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그랑프리 준결승전 같은 다운 편성이 짜졌기 때문에 결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SS반 두 선수가 작년처럼만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승원이 그 SS반 잘 나갔을 때만큼 몸 상태가 유지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랑프리 때도 그랬었고 몸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전열도 때렸는데 종속 꺼지다 보니까 최정근에게도 잡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현재 득점에서도 박영범에게 밀리죠. SS반 선수들이 점수가 좀 있어야지만 선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원기하고 박영범에게 양승원이 점수가 밀려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기량을 발휘해 나갈 수 있느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또 김희준하고 정은원규가 동설팀 선수들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전원규가 결승전에서 김희준, 정한을을 완벽하게 떨궈내면서 본인 혼자 독자 승부 펼쳐나가기도 쉽지만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연대합공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양승원하고는 정면 대결로 경주가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결코 쉽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직전 결승전에서 정종진 상대로 취입 나서면서 동시차 읽고 나갔었던 전원규, 악착같이 취입 나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만큼 몸이 되는 전원규라는 점, 또 연대 협공도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견저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전원규가 어떤 선택할 것이냐, 양승원과 협공 펼쳐 나갈 것이냐, 득점 높은 박영범과 협공 펼쳐 나갈 것이냐를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성급 경주가 점수를 인정하는 분위기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전원규의 후미는 박영범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박영범도 컨디션 몸 상태 괜찮아요. 가끔 금요경주나 토요경주 때 또 취입 당하면서 2차권에 취입하지 못하면서 2차권에 머물렀었던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승원도 지금 본인이 득점이 높아야지 SS반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경주 운영도 상당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겼었기 때문에 전원계 뒷자리는 박용범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점수대로 경주가 진행된다면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3번의 뒷자리가 양승원이 막혀 나갔을 때는 전 황승호가 충분히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낙송도 충분히 욕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두 선수의 두 선수 3번은 좋은데 5번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털릴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털어낼 선수 성낙송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고, 황승호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땅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황승호 한번 노려보고 싶습니다. 배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3번하고 2번을 전 차선으로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SS반 두 선수가 나란히 잡고 경주 풀어나가게 된다면 쉽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양승원이 문제를 아는 점에서 전 이번 편성 3번, 6번을 먼저 좀 공격적으로 3번과 6번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황승호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3번과 2번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편성의 경주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양승원이 좀 불안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전원규가 김희준, 정하늘과 호흡을 맞춰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양승원이 한방 승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죠.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머리 치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양승원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양승원이 힘을 쓰게 된다면 아무래도 황승호가 쫓아가거나 박용범이 쫓아가는 작전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승호가 취임 나오고 박용범이 취임 나오는 견주가 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양승원 머리가 아니라 뒤집기죠. 2번하고 5번이라든지 6번하고 5번을 좀 노려보고 싶은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승 배당이 얼마만큼 좀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승원이 힘을 쓰면 황승호에게 잡히거나 박용범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전원규는 아무래도 김희준, 정하늘과 협권 펼쳐 나가려고 하다가 성낙승 분명 전원규만 타겟으로하는 작전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경주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2번, 5번, 6번, 5번을 한번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양승원은 이창록 한번 노려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전 3번, 6번 쪽에 3번, 2번을 한번 차선으로 공략해보고 싶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3번, 6번, 2번을 우선하고 싶어요. 3번, 6번, 2번, 3번 견주권 쪽에 3번, 6번, 2번, 3번, 6번, 2번, 3번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전원기 뒷자리를 성낙승이 꽤 차게 된다면 3번, 4번, 6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원규가 성낙승에 의해서 몸싸움에서 밀려나게 된다면 양승원, 박용범, 황승호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결코 득점대로 SS반 선수들이 나란히 편안하게 경주를 펼쳐나갈 수 있는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광명 특성급 16경주를 한번 노려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특성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좀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설전 마지막 경륜 경주가 일요 경주가 실시가 됩니다. 설 명절 때는 경륜이 실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고요. 올 한 해도 좋은 소식만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다 이뤄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